며칠 전에 올린 영상인데요. 기억나시나요? 양쪽 말을 들은 게 아니고요. 한쪽 말입니다. 한쪽에서 올라온 글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에게 일어난 상황이 너무나 참담하고 스트레스라서 이렇게 글을 남기고 제보드립니다. 교통사고가 아니고요. 말다툼으로 생긴 고의적인 재물손괴입니다. 저랑 가해자는 한 2년 정도 알고 지내온 3살 차이 선후배입니다. 자동차를 타고 놀면서 친해지게 된 사이고요. 가해자는 사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벤츠 CLS 63 AMG를 타며 저는 아직 직업 전문 교육을 받고 있으면서 인피니티 G35를 타고 있는 학생입니다. 저한테 글 올리신 분은 26살이랍니다. 상대는 3살 많으면 29살인가요? 상대의 직업은 뭔가요? 그랬는데 온라인 쇼핑몰 사업을 한다네요. 그 자동차 벤츠 CLS요. 그게 상당히 비싸잖아요. CLS 63 AMG. 제가 상당히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쪽은 벤츠, 한쪽은 인피니티. 이번 사건이에요. 지인들끼리 모이는 장소에서 일어났습니다. 평소 가해자는 저에게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흔히 갑질을 했습니다. 저에게 특히 급이 안 맞다. 너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인생이다. 똥차 왜 끌고 다니냐. 눌러라. 등등 그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보자 본인은 그래도 형이니까 또 무슨 일이 있길래 그래. 그런 식으로 풀어나가며 지내왔습니다. 하지만 사건 당일은 달랐습니다. 가해자와 오랜만에 만나게 된 자리였습니다. 오랜만에 만나서 하는 첫 마디가 너 그냥 가라. 왜 왔냐 등의 말로 시비가 시작됐고요. 평소에 그런 말에 반응하지 않던 저는 듣다 보니 화가 나서 반박을 하게 됐습니다. 왜 말을 그런 식으로 하냐라고 했고요. 가해자가 저한테 왜 말을 지읒같이 하냐라고 왜 말을 지읒같이 하냐 라면서 말싸움이 시작됐습니다. 불을 못 참은 가해자는 저보고 따라와 그러면서 지인들과 함께 있던 자리를 피해서 각자 차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먼저 도착한 가해자는 트렁크에서 장갑을 끼고 차량용 스페어 타이어 렌치를 들고 제 눈앞에서 제 차량을 렌치로 앞유리, 양옆 사이드미러, 양옆 창문, 뒷유리를 전부 부셨습니다. 부시기 시작하자마자 저는 경찰서에 전화를 했고요. 경찰관 또한 출동하는 30분 정도 걸렸습니다. 그동안 가해자는 차량 파손으로 저에게 뺨을 때리고 핸드폰을 들고 있던 손을 발로 걷어쳐서 맞았고 제 핸드폰을 뺏어서 멀리 던지는 등 그리고 저희 부모님, 저희 집, 또 인생이 그때이다. 너 그러니까 넌 밑바닥이다. 넌 딱 그 정도 급이다. 똥차, 이자 눌러야 되겠네. 잠깐 물어줄게. 너도 똑같이 해보든가. 라고 하며 경찰에 전화한 걸로 내가 할 수 있는 건 돌고 돌아 꼰지르는 거냐. 라면서 정말 듣기 힘든 말들을 했습니다. 저는 이게 말싸움으로 시작해서 이렇게까지 일어날 일인지 제 차는 심하게 파손됐으며 이 상황이 너무 참담해서 울분이 터집니다. 가해자가 이런 행위를 하는 동안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경찰을 기다리며 일방적으로 맞고 욕을 먹어야만 했습니다. 저에겐 경찰관이 오는데 걸리는 시간도 너무나 길었고 그 시간 동안 정말 참담 그 자체였습니다. 사건 당일 사건 종교로 귀가한 지금까지도 저는 잠을 못 자며 맞았던 손이 너무나도 아프고 집에 있는데도 그의 행동이 계속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아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자, 여기까지요. 자, 그렇다면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이 상황을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그 차에서 내려서 이렇게 차를 손괴하는 그 부분만 있는데요. 같이 보시죠. 보시죠. 뭘 꺼내오네요. 차에서 트렁크에서. 예. 밤 11시 반쯤이네요. 앞에는 벤츠 CLS 63, AMG 63, 뒤에는 인피니티 35. 네, 지금 경찰에 신고하는 건가요? 한 바퀴 돌아와서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유리창이 깨지고 차가 많이 망가졌어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쪽 말만 듣고서 지금 방송에 하는 겁니다. 혹시 벤츠 쪽에서도 상황이 이렇습니다라고 올려주시면 제가 그대로 다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글이 올라왔어요. CLS 차주입니다. 한문철TV 16,072의 상황 관련 글입니다.
올라온 내용을 올려주신 글을 그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글을 올려주셨는데요. 글이 작죠? 이렇게 4페이지를 올려주셨어요. 제가 그래서 좀 더 키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16,072회 영상에 나온 CLS 차주입니다. 정말 그 자리는 지인들끼리 만나는 자리였습니다. 인원은 총 저 포함해서 4명이었고요. 저 포함 셋은 인피니티 차주랑 사이가 좋지 않은 관계고 나머지 한 명은 간간히 연락하는 사이인데 차주에게 이 3명 사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고 말을 해줬는데도 그러니까 여기 너랑 별로 너 안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오지 마. 그런데도 그 자리에 왔습니다. 인피니티 차주랑 2년 동안 알고 지낸 사이입니다. 알고 지낸 동안 인피니티 차주는 일을 하지 않고 있어서 생활이 안 되는 모습이 보기 안타까워서 제 회사에 계약직으로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하지만 성실하지 못한 근태와 일 처리로 인해서 주변 거래처에서 계속해서 클레임이 들어왔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상황 설명을 해주었지만 변화된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계약 기간이 끝난 후에도 많이 아꼈던 동생이어서 만날 때마다 술도 밥도 커피도 사주고 차를 좋아하는 걸 알기 때문에 정비도 수리도 해줄 정도로 많이 아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사이가 안 좋아진 이유는 저희 사업장 창고에 지속적으로 개인 짐, 타이어, 배기, 엔진룸 커버, 서스펜션 등등을 들여놓기 시작했고 업무 창고자는 물류들 들어와야 하니까 개인 짐을 좀 빼줘라고 정말 여러 번 부탁을 했지만 내가 짐을 빼야 하는 이유를 말해봐 라며 자기 창고인 마냥 적반하장이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창고 안에서 개인 차량 정비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적당히 하라 말을 했지만 듣지도 짐을 빼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 이제 인피니티 차주가 짐을 빼겠다고 해서 약속날을 잡고 짐을 빼기로 한 날에 제가 아버지만큼 따르던 큰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상을 당해서 오늘 가족상이 있어서 짐 빼주는 거 미뤄야 할 것 같아 미안하다 라고 사과까지 했지만 나 오늘 짐 빼려고 차까지 빌렸는데 10분이면 빼니까 와서 문 열어줘 라는 어처구니 없는 말을 했고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적당히 해라 나중에 전화 달라는 말과 함께 통화를 종료했습니다. 그리고 별 연락 없이 일주일 정도 지난 후에 갑자기 전화 오더니 자기가 나 아는 지인한테 차량용품 빌려줘야 하니까 창고문 열어줘 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당시 외부 업무 중이었고 창고문을 열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다음에 다시 얘기하자고 전달했습니다. 이렇게 저는 감정에 골이 깊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난 뒤 지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보게 됐습니다. 그 자리에 온 인피니티 차주는 인사는커녕 20분간 말없이 있다가 아는 동호회 사람들이 와서 간다고 하길래 그래 가라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다 몇 분은 돌아오길래 왜 다시 왔냐라고 묻자 왜? 뭐가 문제인데? 왜 또 10인데? 라는 말을 했고 저는 말투가 왜 그러냐? 말투가 왜 이렇게 지읒같냐? 라는 말을 했고요. 거기에 인피니티 차주는 제가 말할 때마다 씨방 18 네. 왜? 뭐가 그렇게 불만인 건데? 내가 뭘 잘못했는데? 라고 받아쳤고 저는 너는 나랑 급이 안 맞는다. 넌 나랑 여기까지인 거다. 라고 했고 더 이상 말싸움을 하기 싫어서 그냥 가라. 너랑 무슨 얘기를 하겠느냐 라고 계속 말했지만 인피니티 차주는 싫은데 내가 왜 가야 되는데 갈 거면 너가 가 라고 하며 욕설과 반말을 했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기분이 나빠서 욕설한 건 맞습니다. 그 뒤로도 어쩌게? 너가 뭘 어쩌게? 치게? 쳐볼 수 있으면 쳐봐 라고 말을 했고 대화가 오고 가던 중 인피니티 차주가 18 너 나랑 둘이 따로 얘기할래? 라고 했고 주변에 사람들도 있었고 지인분들이 다들 선배이기도 했고 둘 문제를 여러 사람 앞에서 언성을 높이는 게 부끄러워서 둘이 따로 얘기하려고 그래 따라와라 라는 말을 했고 둘이 사람이 없는 자리로 옮겼습니다. 그 당시 언성을 높이는 와중에 야 라는 말과 본인이 따로 얘기를 하자고 그래놓고 지가 뭔데 오래 가라야 라는 말을 하는 등 자리를 옮기는 와중에도 시비 쪼였습니다. 그렇게 자리를 옮기고 나서 차에서 내리자마자 주머니에 손을 꼽은 채로 왜? 어쩌게? 라고 하며 끝까지 성질을 돋궈서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차를 파손했습니다. 차를 파손한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정당화가 되지 않을 뿐더러 올바른 행동이 아닌 것은 인정합니다. 똥차 얘기는 이전에 제가 타고 다니던 차가 자기 차보다 느리다고 항상 자부심을 차 때문에 하는 거 차부심이라고 그러는 것 같네요. 차부심을 부려왔고 제가 벤츠로 차를 바꾸고 본인보다 빠른 차를 가져오니 형 이제 카포 새끼 됐네? 라는 말을 했을 때도 저는 너는 똥차잖아 라고 농담을 받아준 적은 있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글을 남긴 이유는 앞뒤 상황 설명 정확하지 않았고 자기가 먼저 시작한 농담으로 주고받았던 얘기까지 피해자인 것처럼 차량 파손한 거에 대해 정당화를 시키려는 것은 아닙니다. 제보를 한 것에 너무 어이가 없을 뿐더러 이렇게 개인적인 둘 얘기를 유튜브에 제보한 것도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폭행 관련 내용은 둘이 자리를 옮겼을 때에 담배를 피며 얼굴로 담배 연기를 뿜길래 담배를 피우면 후 이렇게 뭐죠? 그래서 담배를 제 손으로 쳤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본인이 뺨을 맞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쪼그려 앉아 핸드폰만 하고 있는 태도에 발로 핸드폰을 툭 쳐서 핸드폰이 떨어진 건 맞으나 제가 다시 떨어진 핸드폰을 주워 저 멀리 던진 적은 없습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차를 파손한 거에 대해서 정당화를 하려고 이 글을 쓰는 것은 아니고 명백한 잘못이고 정당화가 되지 않는 건 인정합니다. 다른 지역은 모르겠지만 대전에서 차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누구 한 명 통하면 다 아는 사이고 제보 내용에 차량 파손에 대한 내용만 언급을 했으면 특정 인물이 누구인지 확인이 안 되었을 텐데 차량 모델명, 나이, 직업들이 언급이 되다 보니 이 글을 쓰는 와중에도 지인분들에게 여러 통의 연락을 받고 있으며 제 일상생활과 업무에 차질이 생기고 있습니다. 제가 차를 파손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것이며 한문철 변호사님 외에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전후 사정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네, 전체적인 내용은 비슷해요. 똥차 얘기도 있었고요. 예. 그리고 뺨을 맞았다고 그러고 한쪽은 담배를 이렇게 치우라고 그랬고 그리고 핸드폰을 담배를 손으로 쳐냈습니다. 근데 담배만 탁 친 거지 요 얼굴까지 맞은 거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핸드폰만 하고 있는 태도에 발로 핸드폰을 툭 쳐서 핸드폰이 떨어진 거 맞으나 근데 툭 쳐서 핸드폰을 한 건지 아니면 세게 된 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팩트는 어느 정도 비슷하네요. 근데 이제 감정에는 골이 있어서 그래서 그랬다는 거죠. 근데 이분은 여하튼 간에 제가 차량 파손한 것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또 뭔가 한 페이지를 더 올려주셨는데요. 평소 가해자는 저에게 다른 사람에게도 흔히 갑질했고 저에게 특히 급이 안 맞다. 넌 그러니까 거기까지 인생이다. 똥차 왜 끌고 다니냐. 눌러라. 등등의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사람이었으며 제보자 본인은 그래도 형이니까 무슨 일이 있길래 그러냐는 등으로 풀어나가며 지나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나씩 해주셨어요. 갑질을 할 것 같았으면 인피니티 차주의 사정을 봐주면서까지 개인 짐을 창고에 넣게 두지도 않았을 것이고 힘들다고 했을 때 제 사무실의 직원으로 채용을 하지도 않았을 것이며 업무 시간에 게임하는 것을 보고도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제가 갑질을 하는 사람이었으면 업무 중에 게임을 못하지 않았을까요? 두 번째, 아는 동호회 사람들에게 갔다가 와서 말다툼하는 과정에서 너는 나랑 급이 안 맞는다. 넌 나랑 여기까지인 거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인피니티 차주가 말하는 것처럼 너 그러니까 거기까지 인생이다라는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똥차 발언은 이전에 제가 타고 다니던 차는 자기 차보다 느리다고 항상 차부심을 부려왔고 제가 벤츠로 차를 바꾸고 본인보다 빠른 차를 가져오니까 형이 이제 카포 새끼 됐네 라는 말을 했을 때에도 저는 너는 똥차잖아 라는 농담을 받아준 적은 있지만 인피니티 차주의 말처럼 똥차 왜 끌고 다니냐 눌러라라는 말을 발언하지 않았습니다. 또 가해자와 오랜만에 만나게 된 자리였으며 오랜만에 하는 첫마디가 넌 그냥 가라 왜 왔냐 등의 말로 시비가 됐고 평소에 그런 말에 반응하지 않았던 저는 듣다 보니 화가 나서 반박을 하면 왜 그런 식으로 말을 하냐라고 했고 가해자는 저에게 왜 말을 지읒같이 하냐라고 해서 말싸움이 시작됐고 분을 못 이긴 가해자는 저보고 따라오라며 지인들과 함께 했던 차를 피해 각자 차를 타고 한적강수로 이동했습니다. 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말은 지인들 모임 자리에 와서 인사 한마디 없이 앉아있다가 아는 동호회 사람들이 왔다고 간다 그러길래 그래 가라 라고 한 뒤 한참 있다가 다시 왔길래 한 말이었습니다. 언성 높은 대화가 오고 가던 중에 인피니티 차주가 신발 너 나랑 둘이 따로 얘기할래? 라는 말을 해서 따라 내려와라 라고 말한 내용입니다. 지난번에 글을 올리시면 그대로 또 상대편의 얘기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할 뿐이죠. 지난번 걸 한번 볼까요? 지난번에 저쪽에서 올린 거요. 본인도 전후 사정이 이런 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다고 해서 차량 파손한 것에 대해서 정당화 시키겠다는 취지는 아닙니다.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를 설명드리기 위함입니다. 제가 그 이후에 둘이 형동생 하던 사이니까 어떻게 서로 화해는 되었나요? 그랬더니 경찰서 조사는 받으셨다고 그랬던가?
잠깐만요. 이분이 글을 올려주셨는데. 그리고 제가 인피니티 수리비는 얼마나 되나요? 둘이 서로 화해는 된 상태인가요? 이렇게 질문했더니 경찰 조사는 받았지만 견적서가 얼마인지는 모릅니다. 지인을 통해서도 연락을 취해야 했지만 연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평생 동안 원수로 지낼 건 아니죠. 특수손괴죠. 저 렌치, 그 위험한 물건입니다. 그걸로 차량을 파손했으니까 특수손괴에 대해서는 이제 합의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처벌의 정도가 달라지죠. 저 차 망가진 거 다 고쳐주고, 그리고 뭐 별도의 어떤 그 형사비금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어요. 또 본인이 진단서까지 제출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또 별도로 치료비나 또는 위자료 이런 것이 뭐 있을 수도 있겠죠. 오래 끌지는 마세요. 서로에게 상처가 됩니다. 아직 젊잖아요. 이제 26, 29 만나서 그냥 형이 그날 이게 내가 뭐가 그러잖아요. 뭐 내가 순간적으로 확 해서 그랬는데 정말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리고 동생분도 그 전에 있었던 조그만 거 그런 것들이 얘기는 안 하지만 그것이 감정의 골이 좀 깊어질 수 있습니다. 양쪽 얘기를 그대로 제가 전달했습니다. 두 분의 문제는 두 분이서 해결하십시오. 두 분이서 해결이 되면 해결되는 대로 법적 처벌이 될 거고요. 처벌은 받습니다. 합의되더라도. 해결이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법적 처벌, 형사처벌 받고 민사 문제가 남겠죠. 이 두 분의 문제를 한문철TV에서 굳이 또 제3탄, 4탄 그거는 의미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젊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황금기, 해야 될 일이 무궁무진한데 이 일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빠른 시간 내에 소주 한 잔 마시면서 화해하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